저출생이 지속된다면 인구 감소에서 인구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경고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진 22명의 초등학생 어린이들입니다. 어른들은 저희들에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어쩌면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해도 저희가 가진 꿈을 펼칠 무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곧 폐교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학교는 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교생은 대략 58명 정도 되고요. 제가 전학을 오니까 반이 갑자기 5개에서 반이 1개로 줄었거든요. 별로 없었던 친구마저도 잃을 것 같아서 안 좋았고, 그리고 말로만 듣던 폐교도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희 대부분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은 있지만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 학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선우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이게 결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사를 찾아보며 어쩌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꿈을 펼치고 싶어도 그 꿈을 펼칠 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PD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제 꿈은 편리한 물건들을 파는 또 기부를 많이 하는 기업가입니다. 제 꿈은 파티시에입니다. 저는 성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앞서 말씀하신 그런 꿈을 이루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신가요? 저출생이 심각해져서 저의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고 저희 회사는 파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커서 베이커리를 오픈하는 게 꿈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손님이 줄어들까봐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줄어간다면 성우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질 테고 성우라는 역할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뭔가 저의 꿈도 이루기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직접 파고들어 가보기로 했는데요. 22명의 어린이들이 직접 PD가 되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를 직접 탐사해서 그 결과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미래를 닫아버릴지도 모르는 저출생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 우리의 미래를 다시 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닫힌 문 속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곳은 서울 광진구의 대표적인 번화가 건대입구역입니다. 건대입구역에는 보시다시피 큰 건물들이 서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 건대입구에 하루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나요? 한 3,000명 정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많을 것 같은데 5,000명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적어요. 하루 2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해요. 진짜요? 진짜요? 경기도 광명시 전체 인구수가 약 2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건대입구역의 하루 유동 인구수가 무려 약 20만 명에서 약 30만 명 정도로 한 도심의 인구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PD님들 어디서 왔어요? 저는 대치동에서 왔어요. 저는 천호동에서 왔어요. 그럼 PD님들 동네에는 저런 커다란 대학병원 같은 거 있나요? 저희 근처엔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건대입구역은 학원가가 밀집한 대치동이나 상권이 밀집한 천호동보다도 유동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출생 문제를 탐구하면서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번화가 근처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9에 위치한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도를 검색해보니 실제로 화양초등학교는 건대입구역에서 고작 5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요. 거리에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폐교된 화양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과연 건대입구역에서 가까이 있는지 또 폐교된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1983년에 설립되어 재작년인 2023년에 결국 폐교가 된 화양초등학교입니다. 학교 주변의 모습을 보면 녹슬고 관리가 되지 않은 듯한 모습의 시설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폐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폐교 인근에 거주 중이신 한 어르신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혹시 언제부터 여기 사셨을까요? 나는 여기 몇십 년 살았지. 그 폐교되기 전이랑 지금이랑 조금 차이 같은 게 있을까요? 아이들이 웃음소리. 아이들이 없으니까 안 좋지. 학교가 없어지니까. 애들이 있어야지 즐겁고 좋은데 없으니까 모두 다 싫어하지. 이 주민들은 싫어해. 애들이 학교를 그냥 있는 걸 좋아하지. 폐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애들이 없어서 폐교한다 그러대. 그래요? 학생 수가 적었어. 저 출산 때문에 그렇겠지. 이야기를 나눠본 주민들 모두 하나같이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온 동네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이들의 모습에 안타까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직접 눈으로 문을 닫은 학교를 본 저희 어린이 PD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폐교 와보니까 어떠셨나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이상했어요. 우리 학교도 곧 이렇게 될 것 같다는 걸. 저희 학교랑 생긴 건 똑같은데 아이들이 놀거나 그런 소리가 없어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학교가 폐교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러면은 그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떨어지니까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면서 친구들과 전부 흩어지게 돼서 약간 새로운 친구도 사귀어야 하고 많이 어색해야 할 것 같아요. 주변에 학교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야지 배우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 보신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금자리인 학교가 하나둘씩 폐교되고 있고 그렇게 저희 어린이들은 저희의 꿈을 펼칠 무대를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출생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궁금했습니다. 한때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얘기했던 우리나라가 왜 고작 20, 30년 만에 아이를 낳지 않은 나라, 아이를 낳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는지. 그래서 저희 PD들은 직접 주변을 수소문해서 결혼 의사는 있지만 아이 낳을 의사는 없거나 또는 결혼 의사도 없고 아이를 낳을 의사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차 된 이지은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행복하고 좀 만족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전 25살 대학교 다니고 있고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다들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애는 이제 뭐 유치원 등록금, 뭐 한 달 생활비, 공통된 거는 결국에 돈이죠. 아무래도 저한테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기면은 이제 분명히 가고 싶은데 지금은 살짝 좀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여유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대구에 살고 있는 49세 여성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결혼해서 가정에 살다 보면은 또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고 시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시간을 쓰거나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자유롭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에 재학 중인 22살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제일 큰 것은 저의 커리어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아무래도
아직은 주된 돌봄자가 여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커리어와 그러니까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서 가져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였을 때 제 커리어를 위해서는 안 낳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박정민입니다. 모든 선택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거, 나 스스로, 나만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내가 온전히 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다면 아이를 낳거나 낳을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점이 이분들과 상황이나 생각이 다르길래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를 낳은 혹은 낳을 예정인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예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90년생, 만 34세고 지금 신문사에서 9년차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한 지 2년 반 정도 됐는데 올 여름에 이제 아이를 갖게 돼서 내년 2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쌍둥이라는 교육 유튜브 채널과 대치동과 온라인에서 지금 수학 교육하고 있는 여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호원 대표의 와이프 신진주라고 합니다. 지금 한 3주 정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교육 스타트업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 스몰빅 클래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이리비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의사 있고요. 저는 2명 이상 낳고 싶어요. 저도 아이 낳을 의사가 있고 아직 육아를 시작하지 않은 이분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일까요? 주변 이제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이제 워킹맘으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아이 학원은 어떻게 보낼지 막 이런 거 고민을 하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하는 부모 어머니들은 특히나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사실 많이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그런 심적인 부담이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일 많이 할 때 막 주 80시간, 90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누군가 돌봐야 되는데 또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가장 좀 걱정이 되죠. 이번에는 실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현실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해 어떤 어려움과 부담이 존재하는지 질문해 보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의 아버지인 권중훈이고요. 네, 저는 장보미입니다. 패션 에디터라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 컬렉션 출장이라든 출장도 많고 되게 야근도 있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친정어머니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3살, 9살, 8살 딸 3명을 키우고 있는 고은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는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는 양가 부모님이 다들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제가 둘째를 이제 임신했을 때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를 키우는 43살 손다연입니다. 막상 제가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는 다 어려웠고 서툴렀던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해요. 저희 집은 아이가 3명이라서 다른 집에 비해서 적게 드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비만 해도 이제 몇백만 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없었다면 한 달에 돈을 펑펑 쓰면서 해외여행 마구 다니고 명품 쇼핑하고 이렇게 해도 돈을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한 적이 되게 많아요, 친구들끼리. 뭔가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정신없고 바쁜데 다른 데 또 뭔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좀 또 지금 현재 사회에서 자리 잡기에 먹고 살기 바쁜 저희 또래 청년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 아닐까? 제 친구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낳는 걸 좀 꺼려하더라고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 희생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내가 누려야 할 부분을 아이와 나눠 가지는 것에 대한 걸 조금 어려워한다? 개인적인 걱정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적이잖아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아이를 더 잘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못하지 않을까? 서포트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 나무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데 과연 이 아이까지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아이를 낳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했는데요. 주변에서 장난으로 지금의 아내를 다시 만나겠냐, 다시 결혼할 거냐 다음 생에도 라고 하면은 저는 태율이를 다시 만나야 되니까 다시 결혼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실제 아이랑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행복은 겪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다른 행복인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후회는 절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전적인 개인의 선택이자 자유이고 그것을 사회가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아이를 낳아본 사람들 모두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또 다른 차원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사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상황과 여건의 문제로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도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할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제 좀 바람이긴 하지만 뭐 아이를 키울 때 지원을 좀 많이 해준다든지 뭐 대출 이런 거 돈을 좀 이자를 적게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충분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방식으로 되게 해결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저는 약간 일가정양립 문화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이유도 당연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정말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전적으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사회가 해줘야 될 역할 중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기 때 제가 복직을 해서 아이가 뭐 안고 기고 이런 걸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기 때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성이 좀 더 그 커리어에서 단절되는 비율이 높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육아휴직을 남성과 여성 같게 하면 생기지 않는 문제잖아요. 경쟁이 좀 약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좀 아이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아까 행복의 관점에서 좀 더 아이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신의 아이는 우리 국가가 책임질게. 낳기만 하면 정말 우리 같이 당신의 아이를 우리 온 사회가 함께 키워줄 거야 라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결국 사회 구성 저희 또래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한 좀 많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경쟁적이고 여유가 없는 사회적 분위기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해답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 22명의 PD들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4개월의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남의 일,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던 저출생의 문제가 우리의 일, 그것도 머지않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워낙 복합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라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한 가지 사실도 저희는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 저출생 문제를 우리 사회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 뿌리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미래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느끼고 있던 수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그 안에는 엄마와 아빠가 우리를 위해 희생한 시간, 비용,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한 당신의 어릴 적 꿈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희는 결심했습니다.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 내가 살아갈 세상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내 손으로 직접 우리 미래를 바꿔보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 길가에 있는 학교들이 자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폐교 현수막도 많이 보게 되었고요. 제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이젠 다른 문제들도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당장 뭔가 큰 걸 하기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꾸준히 해 나가고 싶습니다. 미래의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보이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많이 가져서 저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우가 꿈이니까는 애니메이션을 봐주는 독자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행복하면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된다면 저희 미래는 다시 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우리 사회를 바꾸려는 노력이 커질수록 달라질 겁니다. 닫힌 문을 함께 열어주세요. 이제 저희는 저희 PD님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다짐해보면서 저희의 발표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목 델리게이트 PD님들의 다짐. 우리의 미래. 우리의 미래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차별 때문에, 불관심 때문에, 공감 부족 때문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선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에, 결국 함께 살아가야 하기에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덕분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덕분에, 더 나은 세상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그렇기에 함께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내 주변의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고 힘을 믿고 공감하는 우리에게 함께 만들어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